다음은 게시판으로 넘어갑니다. 네, 100482님께서 남겨주신 테스 한번 가볼까요? 네, 3만 원 돌파했을 때 들어가셨어요. 3250원이고요. 비중 15% 가지고 계세요. 오르지는 않고 계속 미수가 밑으로 떨어지는데 60일선을 기다리시나 봐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 60일선이 26,000원짜리 맞죠? 네, 요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60일선까지 밀릴 때 기다렸다가 더 사고 싶으시다고 하세요. 그래서 좀 가져가야 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지 좀 오락가락한 상태에서 연락 주신 것 같습니다. 종가는 28,700원 나왔습니다. 3만 원 선을 뚫어내면서 지난달 말에 3만 1,000원대까지 올라갔던 주식인데요. 약간의 기간 조정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고점 대비 한 8% 정도 밀려나 있는 상황입니다. 좋게 보시는 종목 맞으시죠? 김정수 전문가님, 테스입니다. 네. 그렇죠. 제가 반도체 여러분들한테 이제 방송에서 하이닉스 추천했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하고 소재 쪽으로 추천했던 종목이 테스, KC테, 그 다음에 엑시콘, SK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이죠. 그리고 테스도 그 구간에 이제 하나 있는데 15% 비중이면 전 적당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3250원 정도면 기다리더라도 추가 매수하지 않더라도 수익 전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IT 반도체를 투자를 하실 때요. 15% 비중이면 얘를 뭐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뭐 비중이 뭐 2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효율적으로 가려면 장비하고 소재를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와 반도체 소재를. 왜냐하면 내년도에 이제 적중수 증가가 B2C에서 B2B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B2C에서 B2B로 넘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낸드 적중수가 늘어나게 되면요,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에 관련된 섹터들의 매출 증가가 2.5배에서 3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테스 같은 이런 증착 장비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한 2배수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재가 먼저 움직이는 거죠. K스택이 그래서 먼저 신고가를 가는 거고, CMP 쪽, 네. 그 다음에 뭐 SK 머티리얼즈 같은 이런 업체들이 그래서 먼저 신고가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자금 대비 먼저 치고 나가는 게 성장률이 이쪽에 더 높게 나올 테니까. 소재 매출의 성장률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장비 쪽의 매출 증가도 많이 나오지만 소재 매출 증가가 더 빨리 나옵니다. 원익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쪽 관련된 이 사업 재편 관련된 개별 재료가 있어서 이번에 별도로 움직인 거고, 테스 같은 경우가 딱 적당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 관련된 K스택이나 SK 머티리얼즈, 그 아까 뭐 상담했었던 원익 QNC, 그다음에 하나 머티리얼즈 이런 업체들, SK 머티리얼즈 이런 업체들의 성장률이 더 빠르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들 주식이 좀 쉬는 흐름이 나왔었을 때 장비로 순환되는 구조로 갈 거다. 여기에 IT 부품 업체들이 좀 같이 밥상에 좀 올라가는 형태, 이렇게 좀 순환매의 포인트를 좀 잡으면 전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5% 비중을 가지고 추가 매수하는 건 전 반대 의견. 그 비중 현재 3250원만 가지고 있어도 전 충분히 수익 전환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자금을 차라리 반도체 소재로 해서 장비하고 소재로 같이 가져가셔라.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얼핏 기억에 테스가 한번 주가가 많이 휘청해서 개파락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한 달 내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증권사 레포트 영향 한번 받으면서 한번 훅 밀렸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7.9. 네네. 12월 1일이에요. 12월 네. 1일. 그때 영향이 그래도 조금 아직까지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그때 좀 충격이 있어서. 그 레포트에 반응을 해서 일단 주가가 급락을 한 거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쓰신 분은 그분의 직업이란 말이에요. 네. 그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는 소신대로 전략을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디램이나 낸드 쪽 관련된 투자 부분이 축소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누가 결정을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애널리스트 분이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저도 의견을 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앵커분들도 낼 수가 있겠죠. 근데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하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결정하는 겁니다. 마이크론이 결정하는 거고, 마이크론이 이번에 176단 쪽 나와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낸드 적승수 높이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전방업체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수많은 의견 가운데 하나인 거고, 그러면 누구 의견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삼성전자 의견을 따라야죠.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했던 걸 따라야지. 그렇죠? 예. SK 하이닉스가 얘기한 걸 따라야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얘기한 걸 따라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건 이제 예상인 거고,
결정은 우리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맞춰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게끔 하면 안 되는 거지. 다만 과장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투자의 규모를 좀 얘기한다는 걸 좀 과장해서 한다거나 기술력을 좀 오버해서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우리가 보수적으로 대응하거나 유도 있게 대응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식에 대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의견을 내세울 수 있지만 내 계좌에 대한 이 수익률을 결정하는 건 내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려면 전방업체가 결정을 하는 거다. 삼성전자가 더블 스텝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싱글 스텝에서 더블 스텝으로. 그러면 적중수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싱글보다 더블이 기본적으로 원재료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테슬라 같은 경우 장비는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납품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거고. 되겠죠. 네. 그다음에 64단에서 96단, 그다음에 128단 갔던 걸 170단, 160단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려도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야죠. 그래서 테스나 이제 이 뭐 원익 아이패스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증착 업체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재 뭐 K스택이나 SK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뭐 워디 QNC 이들 섹터가 저는 계속 메인이 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테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단 남겨드렸어요. 네,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편안하게. 다음